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이준석이 통일부도 없애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성가족부를 없애자라고 하여 여러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를 이제 제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국민권익부 그리고 글로벌 의료부로 바꾸면 된다. 이건 대안 없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안 없이 뭔가를 우리가 없앤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이제 통일부도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인영 당론이라면 유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수 측 진영은 원래 작은 정보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에서 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되는 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네,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다. 네, 이건 바람직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딱 한 번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외교 주무 부총리로서 일했을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국민 주권 정책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부총리직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뭐 자리만 꿰차게 해주는 겁니다. 또 장관직, 차관직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폐지하고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고 이제 국민권익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 장관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는 평생학습 중앙평생학습 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평생학습 그리고 글로벌 평생학습 구조로 바꾸면 됩니다. 그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도 제가 이 법무부의 기능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무부가 보면은 검찰청이 있어요. 검찰청.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 비자 관리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비자 관리 쪽은 이제 이민부로 넘기고 이민부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기고 법무부는 검찰청은 이제 국민안전원 해서 국민안전원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경찰을 통합해가지고 국민안전원으로 하고 행정안전부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방청만 있으면 됩니다. 소방청장이 소방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장관직을 앉혀놓고 이 장관이 뭐 예를 들어 청와대도 이 행정안전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행정안전 다 하잖아요. 서울시장이 하고 부산시장이 하고 각 구청장들이 다 하는데 굳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방청장이 소방 이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경찰청과 검찰청은 통합해서 국민안전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아까 이제 국민권익부로 해서 이제 국민의 권익으로 우리가 나가면 된다. 이게 굳이 뭐 여성, 남성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도 이제 해양경찰청도 이제 국민안전원으로 가고,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굳이 이렇게 해양수산부 또 여기 뭐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안전식품부, 네, 글로벌 안전식품부 해가지고 이제는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이나 그리고 이런 수산업이라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달라요. 이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앞으로 드론이 유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강력하게 드론 유통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을
이제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이제 글로벌 식품 안전부 해가지고 우리의 농수산물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길들, 그리고 우리 국내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라든지 그런 유통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니 농촌에서 막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지 못해 갖고 버리고 막 이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통 구조를 완벽하게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가 쇼핑몰 해서 국가 쇼핑몰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전국에서 생산해내는 것들을 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수익금 당연히 이제 그 수수료 수익금 말하는 거예요. 수수료 수익금은 국민 권익금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이렇게 뭐 통일부도 없애자. 없애면은 그 남는 예산을 그 예산을 국민 권익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게 국민의 권익이다라는 거예요. 권익. 국민의 권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 반발해요. 지금 여성가족부도 반발하고 통일부도 반발합니다. 그거 왜 없애려고 그러냐. 육아입니다. 반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럴 때 국민이 지지해야 되거든요. 그 국민이 지지하는 건 뭐예요? 국민 권익금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정부 만들어 놓고 효율성 있는 정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경제 리더로서 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정부가 얻는 수익금들은 다 국민의 권익 아니냐. 국민 권익금으로 돌려준다라는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 권익금 제도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국민 권익금을 정착화시키는 그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 뭐 기본소득을 지금 들고 나오는데 증세를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한다라는 기본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 권익 회사들, 국민 권익금을 줄 수 있는 국민 권익 회사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또는 지금 공기업들을 다 국민기업으로 바꾸고 우리가 공공기관들을 국민기관으로 바꿔서 이 수익금은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국민들이 이제 많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민주권 경제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미리 다 준비하고 모든 자금들을 그쪽으로 많은 자금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대기업들만 살아남고 서민들은 대공황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아낀 예산들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개혁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